올해 1월부터 7월 지난주 7월 6일까지 해서 외국인이 순매수를 얼마나 했느냐. 요즘 좀 팔긴 합니다만 12조 2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한 10년 전이네요. 2012년이니까 2012년에 연간으로 이때 이제 16조 7천억 어치를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10년 만에 외국인이 제일 많이 샀어요. 꽤 많이 산긴 많이 샀습니다.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외국인이 진짜 많이 사긴 했는데 되게 오랜만이긴 하죠, 그죠? 사실 2020년, 21년 이때 팔았던 거, 작년도 그렇고 22년도 엄청 팔아가지고 요걸로 사실 택도 없긴 한데 그래도 이만큼만 해도 최근 10년 중에는 제일 많이 산 상태다. 연중으로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 반밖에 안 지났는데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일단은 지금까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사실은 다 반도체에 쏠렸습니다. 올해 12조 2천억을 이제 순매수를 외국인이 했다고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12조 4천억이고요. 하이닉스가 1조 6천억입니다. 그러면 둘이 합치면 이제 얘를 털고 이제 12조 4천억, 1조 6천억 하면은 한 14조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14조 정도가 매수를 보인 게 이 두 종목인데 전체 코스피는 12조 2천억이니까 사실 1조 7천억, 1조 8천억 정도는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코스피를 매도했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외국인이 매수를 거의 10년 만에 제일 많이 한 이번 시장임에도 올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 종목 빼고는 거의 2조 가까이를 원래는 거의 매도다. 이게 대체 뭐 이런 외국인의 패턴이 뭘 의미할까? 이런 적이 언제 있었냐면 예전에 있었거든요. 2013년, 14년 그리고 2019년 뭐 이때가 이랬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에서 어쨌든간 파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매수를 보였습니다. 그죠? 매수를 보였는데 삼전하이닉스를 제외하니까 매도 쪽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데 얘네 빼니까 매도고 이때도 매수인데 얘네 빼니까 거의 뭐 매수가 없는 2013년, 14년이 좀 그랬고 2019년도 어쨌든 코스피는 매수인데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빼니까 매도인, 순매도인 이런 상태가 됐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때가 이제 뭐 반도체 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쨌든 간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하고 아주 차별화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 대장이라고 하는 삼성전자 주가를 생각해 보면 이때 엄청나게 좋았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이때를 보면 이제 2013, 14년 그리고 2019년 요 당시를 기억을 해보시고 하나 넘어가면 13, 14년 요 때입니다, 그죠? 2019년 요 때입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도체만 순매수했던 2013, 14년 당시, 2019년 당시의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그렇게 세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는 떨어졌고요, 그죠? 이때도 별로 못 올랐습니다. 2011년, 12년 뭐 유럽 뭐 재정 위기가 있어서 사실 2013년, 14년 주가 흐름도 좋지가 못했고 2019년도 직전에 2018년 미중 무역 분쟁이 막 시작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아직은 높았던 상태여서 외국인 수급이 몰렸어도 특별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진 못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랑 외국인 수급 간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급은 엄청 많이 하고 엄청 많이 샀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가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많아질 때 삼성전자의 주가는 안 좋은 편입니다. 사실은 이게 상관관계가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다고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는 뜻인 거죠. 오히려 떨어진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누적 그래프랑 이 주가 그래프를 봐도 살짝 반대입니다. 살짝,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업황이 개선되기 거정되는 것이 나타나기 직전의 매수를 쭉 보인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반도체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살펴봤을 때도 외국인은 쭉 삽니다. 주가는 별로 좋지 않아요. 쫙 오릅니다. 그때 싹 던집니다. 그죠? 또 삽니다. 주가는 뭐 사실 큰 반응이 없다가 쭉 오르니까 거기다 냅다 다 던져버립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쵸? 그러면
외국인들이 꼭 반도체만이 아니라 어쨌든간 뭐 그들이 어떤 해안을 가졌는지 어떤 정보력을 가졌는지 어떤 뭐 좀 분석력을 가졌는지를 떠나서 그들이 움직였던 상황들이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지금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총 기준으로 어쨌든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산 기업이 없겠죠. 삼성전자가 워낙 국지가 크니까 시총이 워낙 크니까 그럼 매수 강도 측면에서 매수 강도가 강한 데를 한번 볼까라고 하는 거죠. 그걸 보면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의 순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시가총액 대비로 안 하고 매수로 따지면 삼성전자가 어떻게 이겨요? 시총이 제일 큰데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어쨌든간 시총 대비로 했을 때 매수 강도 순매수를 봤을 때 매수 강도를 따져보면 삼성전자가 요 자리에 있거든요.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보다 더 매수 강도가 높았던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차,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 50개 종목들 중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만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이런 순매수를 보였을 뿐이지 이걸 제외하고는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총 대비했을 때. 이처럼 삼성전자의 경우에 올해 들어서 외국인의 관심을 정말 한몸에 받는 종목 중에 하나였고 외국인이 업황이 개선되기 전에 먼저 주가를 사들이곤 했고 이게 이번에도 같을 것 같다라고 본다면 최근 주가가 조정이 좀 받았잖아요. 받으면서 좀 변화의 조짐이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조정을 받고 있고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이 6월에 1조, 뭐 7월에는 조금이긴 하지만 어쨌든 팔았거든. 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달째 매도세를 이어가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 외국인 자금의 이동이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요걸 기반해서 매수 패턴을 보면 아직까지는 확실치가 않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많이 매도했었던 업종을 다시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월 들어서 에코프로 이게 줄라이가 이제 요거 2023년 줄라이 그러니까 7월입니다. 그래서 아주 옅은 하늘색인데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하나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KTNG 요런 쪽에 대해서 오히려 순매수 강도가 조금 생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아직 7월 10일까지밖에 안 돼서 아직은 확실한 건 아닙니다. 아직 확실한 어떤 뭐 통계가 성립이 됐고 어느 정도의 매수가 쌓였다고 보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조금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에코프로는 좀 너무 압도적이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에코프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살짝 좀 더 들어오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동안 비중이 감소했던 외국인들이 팔았던 종목들을 다시 사고 있는 것처럼은 지금은 보이니까 외국인 비중이 감소했다가 다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금 뭐 관심 종목이 됐든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됐든 그 종목들의 수급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보였었는데 매수를 좀 들어오기 시작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7월에는 이 기업이 외국인의 관심을 좀 받게 되는 돌아서는 이때까지 좀 팔았다면 다시 사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다는 거죠. 그 중에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가 일단은 그 안에 좀 들어 있을 것 같다라는 거고. 그래서 뭐 매도나 매수 시점을 여러분들이 잡을 때도 내가 관심 종목으로 둔 게 있는데 요새 외국인들이 맨날 팔다더라. 맨날 팔고 있어. 그러다가 하루 이틀 매수가 외국인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럼 그게 되게 괜찮은 진입 타이밍이 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는 외국인이 어쨌든간 뭐 얘네들은 결국은 오르기 전에 주로 사더라. 근데 최근 들어서 막 팔던 거를 되돌려서 사는 그런 기류가 좀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PNT 아까 얘기했었던 2차 전지의 장비 대장입니다.